사극에서 왕 옆에 붙어 다니는 내시들, 그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성생활도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거세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게다가 월급은 영의정보다 많았고요. 권력은 조정 대신들보다 셌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죠. 10살도 안 된 아이가 마취도 없이 그곳을 잘라내야 했고 천둥 번개치는 밤에만 시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시가 되기 위해 줄을 섰어요. 왜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조선 내시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선의 내시들은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는 법으로 금지했는데 조선만 유일하게 결혼을 허락했죠. 더 놀라운 건 혼담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내시와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양반가 귀수들도 내시에게 시집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댁 식구가 궁궐 안에서 왕의 측근으로 일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평민 여성은 물론이고 사대부 집안까지 내시와의 혼인을 통해 출세를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 내시들은 성생활이 가능했어요. 어떻게냐고요? 거세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와 달리 고환만 제거하고 성기는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발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충분히 부부관계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문제가 있었죠. 사정이 안 됐어요. 고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시들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부인의 목덜미와 어깨를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조선 내시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풍습이 생겼는데요. 부부관계할 때 아내가 남편의 입을 천으로 묶었대요. 물리지 않으려고요. 이게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낳을 수 없으니 양자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규칙이 있었어요. 반드시 거세된 아이를 입양해야 했거든요. 경국대전을 보면 내시의 양자로 3세 이전에 고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관이 환관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환관이 되고 또 거세된 아이를 입양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양자들은 원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내시 집안 족보인 양세계보를 보면 성이 전부 달라요. 입양했어도 원래 집안의 혈통을 존중해 준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시가 되려고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과 권력 때문이에요. 내시 중 최고 직급인 상선의 월급은 당시 정일품 영의정,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총리급보다 많았어요. 제일 낮은 내시도 평민이 1년 먹고 사는 양을 한 달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정년도 없었어요. 은퇴하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쌀도 계속 줬습니다. 국민연금에 퇴직금에 평생 주택보장까지 다 되는 패키지였던 거예요. 권력은 어땠을까요? 내시 중에 상전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정삼품 대전내관이었어요. 품계로는 상선보다 낮지만 실제 권력은 더 셌습니다. 왜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후계자 결정이나 왕세자 간택 같은 중요 정보를 다른 신하들보다 먼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심지어 박한종이라는 내시는 문정 왕후와 결탁해서 종일품까지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내시는 종이품이 한계였는데 그 벽을 깬 거예요. 이 정도면 조정 대신들도 박한종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거세죠. 그런데 왜 굳이 거세를 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궁궐 안 여자들 때문이에요. 왕의 후궁 궁녀들이 궁궐에 수백 명 살고 있었거든요. 만약 내시가 궁녀랑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 아들인가? 하면서요. 그럼 그 아이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조선 왕실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원천 차단하려고 거세를 의무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신체 훼손은 엄청난 금기였거든요.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교리였어요. 그래서 자진 거세는 불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기능이 없거나 사고로 다친 사람만 내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부모들은 몰래 아들을 불법 시술소에 데려갔어요. 그것도 천둥 번개치는 날만요. 왜냐고요? 마취 없이 자르니까 비명소리를 가려야 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기상예보보다 천둥소리를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요. 거세했다고 바로 내시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에요. 먼저 선발 시험을 봐야 했는데 총 3단계로 구성됐죠. 1단계는 생식기능 검사. 고환은 없어야 하지만 다른 신체 장애가 있으면 탈락입니다.
2단계는 궁중 상식 테스트, 궁궐 구조, 예법, 왕실 가게도 같은 거 다 외워야 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광탈이에요. 3단계는 인내심 테스트,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평가하는 건데 이건 거의 고문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총 90명이 선발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약 10년간 인턴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10년 동안 허드레일 다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 다시 생식 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왜 또 받냐고요? 가끔 성인이 되면서 생식 능력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럼 즉시 퇴출당했습니다. 정식 내시가 된 후에도 35세까지 분기마다 시험을 봤어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같은 사서와 소학 중에서 지정된 분을 읽고 해석해야 했죠. 이거 망치면 좌천되고 월급도 깎였습니다. 내시는 학식도 있어야 했고 무예도 할 줄 알아야 했어요. 왕이랑 대화가 통해야 하니까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요. 조선 내시들은 명나라 내시들보다 학식이 높았다고 합니다. 명나라는 처음엔 내시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글을 알면 정사에 관여해서 권력을 넘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글 모르는 내시들을 부리기가 힘들어지자 5대 황제 선종이 내서당이라는 황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은 처음부터 내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내시들에게는 절대 금기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늘이었어요. 마늘 먹으면 처벌받았고 심하면 사형까지도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입냄새 때문이었죠. 왕이랑 대화할 때 마늘 냄새 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늘은 양기를 돋우는 음식이었거든요. 성욕을 자극한다는 거죠. 거세를 했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태종 때 의안대군의 아내가 내시 이만과 간통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만은 즉시 처형됐고 의안대군 부인은 패출됐죠. 조선 왕실은 내시들이 성욕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예 마늘을 금지한 겁니다. 거세를 하면 신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남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니까요. 수염이 안 났고 목소리는 높고 가늘었습니다. 피부도 얇아지고 여성화됐죠. 근육도 줄어들고 골밀도가 떨어져서 쉽게 골절됐다고 해요.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생겨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내시들은 특이한 습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물건 살 때 자신을 알아주고 떠받들어주는 단골 가게만 이용했대요. 절대 깎지도 않고 거스름 돈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비위를 건드리면 다시는 그 집을 안 찾았고요. 내시들의 일과는 어땠을까요? 대전 침실을 지키는 붙박이 내시는 궁궐에서 생활하며 교대 없이 하루 종일 왕을 보좌했습니다. 나머지 내시들은 출퇴근이 가능했죠. 업무는 직급에 따라 달랐어요. 왕명 전달, 궁궐 수비, 청소, 수라 감독 같은 일들이었는데 특히 상서는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졌습니다. 왕의 안위와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서는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죠. 명나라 청나라에는 더 특이한 내시들도 있었어요. 경사방 태감이라고 황제의 잠자리를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황제와 동침할 궁녀를 선택하고 교육하는 건 물론이고 성교 시간까지 직접 관리했어요. 심지어 성관계 기술까지 찾아내서 황제에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황제와 특별한 친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명청 내시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내감 태감이었는데요. 궁궐의 크고 작은 공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이 있었거든요. 환관의 권세가 약했던 청나라 말기에도 이 정도였으니 명나라 때 잘 나가던 내시들은 어땠겠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한말 내시가 살던 저택을 보면 본체의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당, 문간채까지 갖춘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하지만 모든 내시가 부와 권력을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낮은 풍계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평민이나 천민이 벼슬을 오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내시였던 겁니다. 내시들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조선 내시들은 정년제도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병이 들면 모든 벼슬을 놓고 궁을 나와야 했습니다. 퇴직하면 매달 쌀과 노후를 보낼 집을 마련해줬어요. 늙은 내시들은 주로 지금의 중랑구 묵동 먹골마을에서 내시로서 자신의 행적을 되새기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명, 청 내시들도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면 연락당이나 정락당이라는 곳에서 노후를 보냈죠. 재산이 있는 내시는 자기 집에서 노후를 보내며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내시들이 죽으면 후손들이 무덤을 만들어 관리했는데요. 여기서 후손이란 생전에 입양한 양자들이었고 대부분 내시로 지냈습니다. 은평구 진관내동 증고마을 백화사 뒤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환관 문중묘역이 남아있어요. 명청 내시 무덤 주변에는 수많은 문인석이 서 있는데 이건 후대 내시들이 선대 내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준 거라고 합니다. 내시가 내시를 키우고 성장시키며 되물림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결국 조선 내시들의 삶은 양면성 그 자체였습니다. 영의정보다 많은 연봉, 왕의 측근에서 누리는 권력, 합법적인 결혼까지 가능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죠. 10살도 안 돼서 거세를 당해야 했고 평생 불완전한 남성이라는 낙인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마늘도 못 먹고 35세까지 분기마다 시험을 봐야 했으며 부부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을 섰어요.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이 출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부와 권력을 얻으려면 소중한 것 하나쯤은 내놔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였던 겁니다. 조선 왕조가 사라지면서 내시의 역사도 함께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유적은 오늘날까지 당시의 치열했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